네, 오늘 8단원 네, 생각하며 읽어요.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그죠? 네,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의 말이 맞는지 이 친구 말이 맞는지 우리가 늘 판단을 적절하게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사실을 잊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가끔씩 있어요. 그죠? 가끔씩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혹은 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좋을지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가질 거예요. 오늘의 배울 문제는요. 의견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하는 까닭을 말할 수 있다. 이것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배우면 첫 번째로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에서는 우리가 핫시팅 기법을 이용해서 이야기 속에 있는 인물들의 마음 그리고 상황 한번 분석해 보겠고요. 배우기 위해서는 재난 게임 한번 해볼게요. 유성님 해볼게요. 선생님, 핫시팅이 뭐예요? 핫시팅은 조금 이따가 좀 설명할 건데 네. 이야기 속 인물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의자에 앉을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친구가 이제 질문을 하겠죠. 네. 그럼 내가 그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해보는 활동이에요. 연극놀이에서 좀 기법을 이용해서 오늘 이야기 같이 분석할 거거든요. 그러면 교과서 250쪽 250쪽을 보겠습니다. 250쪽 보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윤이부터 한 문단씩 이어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당나귀를 팔려간 아버지와 아이. 햇볕이 내릴 때는 무척 더운 날이었어요. 아버지와 아이가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가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이는 땀을 뻘뻘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본 농부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쯧쯧 당나귀를 타고 가면 될 걸 저렇게 미련해서야. 농부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맞아, 당나귀는 원래 짐을 싣고는 사람이 태우는 동물이잖아. 아버지는 당장 아이를 당나귀에 태웠어요. 네, 그리고 이어서 민훈이 읽을게요.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한 놈이 후두를 쳤어요. 아버지는 걷게 하고 자기는 타기 당나귀를 타고 가니 요즘 아이들이라는 저렇게 버릇이 없단 말이지. 노인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얼른 당나귀에서 내리고 아버지를 태웠어요. 또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이번에는 안악이 깜짝 놀라며 혀를 찼어요. 세상에, 이렇게 더운 날 아이는 걷게 하고 자기만 편하게 당나귀를 타고 가다니 저런 사람이 아비라고 할 수 있나. 원나라는 아이도 함께 탈 텐데. 네, 엄마 생활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도 같았어요. 아버지는 아이를 당나귀에 태웠어요. 아버지와 아이를 태운 당나귀는 힘을 비틀비틀 거리고 울었어요. 시장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 모습을 본青年이 말했어요. 불쌍한 당나귀, 이 더운 날 투명이나 태우고 가느라 힘이 다 빠졌네. 너라면 당나귀를 메고 갈 텐데.青年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 이대로 시장에 가면은 시장에 가기도 전에 당나귀가 진짜 쓰러져 버릴 거야. 네, 다음 민주 이어서 읽겠습니다. 저는 당나귀에서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당나귀의 아빠를 아이를 뒷발에 가까웠게 올렸지요. 이제 내다보 나를 하나만 건너면 시장이에요. 일일이 그때 당나귀가 버둥거리는 바람에 두 사람은 그의 당나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강력하게 당나귀는 갑자기 떠내려가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의 말만 듣다가 뒤에 당나귀가 있고 말았구나. 아버지와 아이는 둘이 소리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이야기 잘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소무화였다, 맞지? 네,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는 이야기였죠, 그죠? 자, 우리가 읽은 글 한번 같이 검토해 봅시다. 이 글에 나오는 인물들 누구 있었죠?
아버지, 아이, 노인, 청년. 그렇지?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한 팀이고, 그지? 거기에다 다른 사람들이 한 마디씩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아버지와 아이가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간 이유는 뭐였죠? 왜 갔어요? 당나귀 시장에 팔려고 갔죠. 그죠? 그리고 자, 아버지와 아이는 처음에 당나귀를 팔러 갔었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죠? 어떤 상황을 만났죠? 농부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를 당나귀에 태웠다. 맞아. 그러면 좀 더 편할 텐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하니? 이렇게 얘기했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노인이 와서 뭐라고 하더라? 맞아. 할아버지가 보기에는 할아버지가 타고 아들이 끌고 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다니 하고 생각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낙네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아이가 물장어지가 아니라 당나귀에 들려 태웠어. 그리고 마지막에 청년은 이제 누구 입장에서 얘기해? 당나귀. 당나귀 불쌍하다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우리 결론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어요. 결국에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핫시팅 기법으로 인물들 한번 분석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인물을 한번 정해서 각각의 인물이 되어 보고요. 그리고 각각의 인물에게 질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인물에게 윤이 뭐라고요? 아니야? 각각의 인물에게 궁금한 점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궁금한 점들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물들 정해서 가운데 의자에 앉아서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각 인물들에게 궁금한 점 한번 적어볼까요? 질문이 두 가지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좀 다른 사람이 기가 한것 같아요. 질문은 두 가지 정도 적으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만 적어도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질문을 만들 때는 있는 사실을 물어볼 수도 있고, 네, 상상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알겠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물어볼 수도 있고요. 질문의 범위를 넓혀서 질문하면 좋은 질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청년은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던 사람이 청년이고, 반합은 중간, 노인은 맞았어. 할아버지 입장에 할아버지 입장 아니면 반합이나 정리도 각자의 입장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네, 질문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할지도 한번 미리 생각을 하고 있으면 대답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핫시팅에서의 질문과 대답은 내가 그 인물이 되었다고 상상을 하고 몰입해서 하는 질문과 대답이에요. 그러면 그 질문과 대답에 정답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그 상황에 적절한 질문과 적절한 대답은 있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죠? 내가 할아버지인데 나는 사실은 아까 한 말은 거짓말이었어.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지, 그지? 그지? 한 말이 있잖아, 그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질문과 대답이 오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질문은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아버지, 아버지 역할, 우리 아버지, 아버님 여기 먼저 앉아주세요. 질문은 이제 안 적어도 돼, 괜찮아. 거기까지만. 자, 종이도 필요 없어요. 자, 눈을 감으세요. 이제 당신은 아버지입니다. 야! 자, 그러면 아버지께 우리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우리 당나귀를 팔러 간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에 나오는 우리 아버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아버님께 궁금한 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질문하고 싶은 사람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누가 먼저 해볼까요? 아요. 유성이 먼저 질문해 봅니다. 왜 다른 사람이 너무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 살짝 안 들으면 좀 살짝 민폐라기보다는 좀 그 근처에 사람들은 좀 그 주인도 짜증날까봐 살짝 들어줘. 자, 그럼 시훈이 질문했다. 시훈이 민주 이렇게 순서대로 해봅시다. 당나귀를 왜 팔러 갔나요? 당나귀를 이제 제가 한 10년을 키웠다 보니까 이제 당나귀가 늙었다고 생각해보고 이제 당나귀를 이제 탔는데 이제 당나귀는 힘든 것 같아서 이제 팔러 갔어요. 네, 좋은 대답이네요. 민주 질문해볼까요? 왜 처음에 아들을 태우고 있죠? 그 다른 사람 말도 이제 좀 존경하면서 이제 농부가 이제 말을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의 말을 좀 존경하면서 이제 아예 청년한테 우리 아들한테 이제 당나귀를 태우게 한 거. 선생님도 질문 하나 있어요. 그 아버지, 근데 거기 있는 노인이나 아낙이나 청년이 하는 말들이 다 달랐잖아요. 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시키는 대로 다 했네요. 네, 그래도 좀 존경을 좀 하면서 이제 가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 말을 존중해서 이렇게 행동을 한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왜 계속 행동을 바꿨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버지 이제 퇴장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날카로운 질문들을 그리고 의견들을 주었던 사람 중에서 노인 다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인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아, 아이고 할아버지 먼저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머니 아니에요. 할머님이 할머님이셨군요. 자, 그럼 할머니에게 우리 질문 한번 해드려볼까요? 민우부터. 왜 청년한테 왜 화를 내면서 당나귀를 타라고 말하시는 거죠? 왜냐면은 그 아버지가 아이를 힘들게 키우시는데 자꾸 아이만 자꾸 태우게 하니까 아버지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종이도 질문해볼까요? 왜 아이가 당나귀를 타고 있을 때 아이에게 버릇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이도 이제 아버지를 존경해야 하는 시기가 됐을 것 같아서 아버지한테 일부러 태우라고 꼽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주 학생. 제가 할 일이 네, 또 그럼 생각나는 거 즉흥적으로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할아버지가 있다고 상상하고 물어봐. 물어보면 돼요. 왜 꼰대 아이가 너무 아버지를 힘드실 때는 자꾸 아이만 안 힘들게 하려고 하시니까 꼰대 짓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저도 질문인데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혹시 할아버지의 아들이나 딸들이 할아버지에게 좀 공경하면서 이렇게 대하나요? 아니면 좀 할아버지를 무시하나요? 그냥 인사도 잘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인사도 잘하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내가 우리 자식들이 나를 되게 존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군요. 네. 그렇군요. 할아버지. 네. 혹시 추가 질문 하나? 아 얼마든지요. 네. 추가 질문. 살짝 뭐였더라? 왜 왜 좀 가는 사람한테 왜 좀 살짝 왜 말을 걸었는지 그냥 두고 봐도 되는데 네 두고 봐도 되는데 굳이? 왜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 뭘까? 좋아요. 당나귀도 힘들 것 같고 아버지와 아이도 힘들 것 같아서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그럼 할아버지, 아이고 이거 먼 길 오셨는데, 자 들어가시죠.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안학내 초대하겠습니다. 안학내분 와주십시오. 네, 아이고 안학내분 집안일도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안학내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기 시윤이부터 돌아가면서 해볼게요. 왜 자꾸 억지로 시키게 하시냐? 아니, 당나귀도 힘들 수 있는데 왜 굳이 왜 두 마리 두 명이나 태우신 거죠? 아버지가 타고 있는 걸 보니 아이는 나이도 별로 어려 보여가지고 그냥 둘 몸무게 합해도 장난이가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우리 민호이도 질문해 주세요. 왜 무릎발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한테 살짝 속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입으로 왜 말을 들었어요? 그 당나귀를 아버지 혼자만 타고 오니까 뭔가 그 당나귀를 끌고 가는 아이가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서 제가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제가 좀 말 하나만 네, 네. 추가 질문 해주세요. 추가 질문 아닌데 그냥 좀말 네. 혹시 승마를 처음에 보실 때는 이제 당나귀가 아이를 태우고 또 아버지를 태우고 그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나가는 걸 보고 그런 마음이 어떻게 떠올랐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사촌이라는 놈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저희 아버지 즉 그 아이의 할아버지한테 자꾸 어부가 해달라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자, 민주도 질문해 주세요. 당나귀 힘든 거 생각 안 해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아버지가 혼자 타고 계시는 거 보면 아이도 별로 몸무게 별로 한 20몇 킬로밖에 안 할 텐데 아버지랑 합산하면 그래도 안 무거운 것 같아가지고 그랬습니다. 당나귀가 힘이 아주 셀 거라고 우리 아강대분은 생각하시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과 대답이었습니다. 자, 아강대분 이제 집을 가시죠. 여기가 아강대분 집이에요. 집안일이 밀려드는데 네, 청년분 모시겠습니다. 와 MZ다. 네, MZ 세대죠 이야기. 아닌데요 알파 세대인가? 알파인가요? 네, 좋습니다. 청년분께 우리 질문해 볼게요. 당나귀는 원래 태우는 동물인데 왜 내고 가라고 했나요? 불쌍해서요. 불쌍해서.
불쌍해서. 어떤 점이 그렇게 불쌍했어요? 땀을 뻘뻘 흘려서. 작은데 큰 아이. 아, 작은 당나귀가 큰 아이를 지고 가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제 혹시 하나 말해볼 수 있는 네. 혹시 청년이랑 어린이랑 살짝 좀 더 어린 그쪽으로 하는데 혹시 그거를 말해야 되나요? 얘기해도 돼요. 선생님이 청년 옆에 어린이가 될게요. 질문해보세요. 당나귀를 탄 느낌이 어땠는지 뭐 소나 말이랑 뭐 그런 느낌이랑 좀 많이 달라지고 아, 당나귀를 탄 느낌과 소랑 말을 탄 느낌 비교하기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나는 당나귀만 처음 타봤거든요. 소나 말은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빠가 계속 타라고 했다가 내리라고 했다가 타라고 했다가 내리라고 했다가 해서 좀 아빠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네. 뭐 한 가지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여기 청년분께 또 질문 부탁드려요. 네, 유소미 질문해주세요. 왜 당나귀의 입장에서 생각하셨어요? 제가 당나귀를 키웠어요. 아, 당나귀를 키웠어요. 그럼 당나귀의 마음에 좀 더 감정이입을 했네요. 네. 그랬더니. 또 질문 있습니까? 혹시 당나귀를 혹시 타보신 적 있나요? 당나귀를 키우시고 아니요? 왜 타요? 귀여운데. 아, 귀여운데. 그러니까 여기는 당나귀가 완전 애완동물이고 그러니까 타고 가기 이상했다. 제가 미혼이었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네. 청년분 감사합니다. 네. 자, 각각의 인물이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가 들었던 말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해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느낀 점 한 번씩 얘기해볼까요? 유정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생존을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도 그런 입장을 한 번씩 겪은 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말이다, 그치? 그런데 그 좀 안타까운 점은 나의 상황과 상대방의 상황은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게 좀 다르다, 그치? 다르니까 이런 이제 결국에는 당나귀가 빠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얘는- 이책 내용으로 말했을 때 이제 당나귀가 살짝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아버지가 당나귀를 팔러 간 게 애초에 안 팔러 갔으면 됐는데 네. 그 말이죠. 이제 그냥 안 타고 그냥 갔으면 되는데 이제 노인분이 먼저 타라고 하시니까 이제 탔으니까 당나귀 원래는 탈 생각이 없었는데 노인이 말해서 이제 당나귀를 타게 됐다.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 생각이 뚜렷하게 있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없으니까 다른 사람 말에 그냥 휘둘리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말이 적절한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저 사람의 말이 맞는지 판단을 해야 된다. 적절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겠죠. 자, 그러면 교과서 내용 우리가 방금 대화를 하면서 이 내용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의견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같이 모았어요. 그러면 이제 의견이 적절한 의견으로 한번 자기 주장을 해보는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있는 글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교체하고 있는 모든 대안으로 이 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여 한국의 경영으로 향하는입니다. 여행 초반 잔잔한 바다와 다르게 시간 변화로 인해 예기치 못한 소금이 폭풍과 치고 생기로 배는 많이 손상되고 말았다. 네, 거기까지. 이 결과 타고 있는 사람은 탈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 있는 구명조끼는 몇 개만 있다? 두 개만 남았다. 두 개만 남았다. 사람은 4명인데 2개만 남았다. 그러면 2명이 죽어요. 선생님은 이 배 선장입니다. 선생님은 결심했어요. 나는 배와 함께 침몰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구명조끼를 안 입을 거예요. 그런데 2개밖에 없어서 여러분들 중에 2명만 선택해서 구명조끼를 나눠줄 거예요. 누구에게 나눠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자신의 역할을 읽어보시고 소리 내지 말고 읽어보시고 적절한 까닭을 들어 저를 설득시켜 주시면 선생님. 됩니다. 이거 이제 밑에 저희 다 달라요. 4명 다 달라요. 다 알아요? 진짜? 네 명이 다 다릅니다. 어디다 적어? 여기 위에? 안 적어도 되고 적고 싶은 사람 적어도 되고요. 네, 선생님이 지금부터 시간을 3분을 드릴 겁니다. 그럼 3분의 시간 동안 적절한 까닭을 준비해서 저를 설득시키는 게 1번. 그리고 나만 설득시킨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지? 나머지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어야겠지? 나머지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는 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최종 판단해서 2명을 가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3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 이걸 여기다가 간단한 키워드, 네가 할 말의 키워드 같은 좀 이제 짤막짤막 중요한 단어 있지? 그런 거다 적어놔. 그런 거 좋았다. 이야기 속에 상상해서 설정을 넣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얼마나 설정해서 넣는지는 자기 상상력에 달려 있겠죠. 그리고 항상 상황에 맞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억지스럽거나 그런 건 이제 설득이 안 되겠죠. 선생님이 준비해주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입의 선장입니다. 여러분들 4명은 승객이에요. 아시겠죠? 자기가 해야 돼요? 제가 선장입니다. 제가 지금 구명 보트 이 구명 조끼 4개를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됐죠? 제가 선장이에요. 저를 설득시키는 게 1번인데 근데 나만 설득한다고 무조건 되는 거 아니겠지? 나머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 나머지 사람들도 동시에 설득 가능하게끔 이야기해 주셔요. 저 선생님 아니고 저 선장이라니까. 선장님 일로 와보셔. 선생님. 선생님, 아니 선장님. 선장님. 선장님의 정보를 달라. 네. 선장님은 결혼을 했고요. 아이가 2명이 있고요. 아들, 딸 있습니다. 네. 아이가 2명 있는데 2명이 커리어파트고 나머지 2명은 아들하고 딸이었어요. 아니 아들 2명 있는데 아들, 딸이 한 명씩 있어요. 아들 1명, 딸 1명 있어요. 네. 쌤! 네. 잠깐만요. 네. 응? 고등학생이 몇 살이에요? 17살, 18살 거예요. 다 했습니다. 진짜. 시간을 아직 못한 친구들 많이 있거든. 그래서 있는 시간 동안 좀 더 내용을 보충해봐. 다른 친구들은 좀 내용 많이 적는 것 같으니까 너도 충분히 보충해서 적어봐. 그렇지? 많이 적었네. 자, 근데 내가 하는 까닭이 내가 말하는 까닭이 그런 사람 설득할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는 누구 설득해야 돼? 선장님. 선장님이죠. 선장님 설득할 수 있을지 이제 생각해보면서 좀 보충해봐. 선생님. 네. 가요. 배에 있어요? 아니면 집에 있어요? 설정. 지금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어요. 안고 있는 거. 마지막은 혹시 나랑 좀 다른 거 같아. 뭐 이런 게 있어? 뭔가 야구 선수 미모일 거. 이 종목은 뭐예요? 근데 이거 반전으로 시원해 야구 선수. 뭔 아, 인내 즐겨. 넌 뭐야? 의지를 해볼 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 친구 다 할 말들 준비가 끝났나요? 네. 끝났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손한 게임을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뭐라고? 자, 이제 이 배는 은근 떨려. 잠시 후 침몰합니다. 와, 타이타닉보다. 선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하느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저는 이 배와 함께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저를 기다리는 아내도 있고 아들, 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와 함께 목숨을 끊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살고자 한다면 살고자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한 사람씩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살아야 하는 까닭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명조끼는 2개밖에 없습니다. 네, 어느 분 먼저 나오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거기 건장하신 분 나오십시오. 있습니다. 네네네. 왜? 건장한 사람을 찍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얘기할 건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네. 노인네는 어차피 조금 있으면 나이가 들면 돌아가실 수 있는 확률이 높는데 저희는 아직 새파란 젊은이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이야기를 먼저 듣고 어차피 이 중에서 2명을 살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야기를 잘 들어봅시다. 네, 시작하세요. 저는 운동 종목은 야구입니다. 야구 선수셨군요. 야구 선수셨군요. 네. 저는 90대 노인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아들 9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를 받고 집으로 가봐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아프셔서 병원비를 내야 하고 집세랑 월세도 내야 합니다. 너무 불쌍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것? 저요. 운동선수님 여기 잠시만요. 네. 질문에 답을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저요. 궁금한 것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잠깐 주고요. 저요. 그 다음에 자유 토론할게요. 네. 안 해도 뭔가요? 아직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잠깐만요. 왜 아이가 있죠?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여기 질문. 어떻게 그 얼굴로 사람을 사귀었어요? 잠깐만. 비난하는 말이나 인신공격하는 말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잘못 나간 거 사과하고 그건 안 돼요. 야구 선수 할 때 많이 이기셨나요? 옷은 딱 한 번. 한 번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나요? 네. 해보세요. 혹시 우승을 한 번 하시고 어느 팀 소속입니까? 저는 기아에 있다가 NC로 소속으로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 절단 네. 10개가 나와주시죠. 저기 머리 앞머리 있는 아줌마 나오면 좋습니다. 네, 해주세요. 내가 좀 좋았네. 5살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전 2학년 때 물에 빠져 물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바다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명조끼 없이 수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꼭 구명조끼가 필요합니다. 저는 생존 수영 때도 다른 친구들은 다 수영하는데 저는 수영을 잘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물이 무섭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걸 강조하십니다. 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아니요. 네, 질문 주세요. 혹시 5살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할머니와 같이 있습니다. 슬픈 사연들이 많네요. 좋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부자인가요? 그렇게 부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부자는 아니시군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한번. 재산이 어느 정도예요? 네? 재산. 얼마 없습니다. 저요. 몇 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네, 여기도 질문 있네요. 혹시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엄마인데 어떻게 연봉을? 너무 재산적으로 너무 많이 가면은 또 이제 다른 부분들도 살펴봐야 돼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잘했어요. 저요. 네, 다음 두 어느 분 먼저 나올래요? 저요. 가위바위보. 네요. 아, 예, 제요. 아까도 좋습니다. 자,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8개월 아기가 있어요. 아직 살날이 많은 아기를 이렇게 바다에 보내기 싫어요. 선장님도 결혼하셨나요? 네네, 결혼했어요. 선장님은 아이를 이렇게 보내시면 어떨 것 같나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쵸? 전 아기랑 나가야 돼요. 저 죽기 싫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도 보고 싶지 않아요. 네. 질문해서 확인하실 게 있는 분들 질문해 주세요. 아이가 8개월 되셨다 했잖아요. 네? 아이가 이제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엄마랑 추억을 많이 그거 뭐였지? 다 너무 슬프잖아. 추억을 많이 돋보이는 적 있나요? 야야 찍고 있어 나가. 추억을 많이 돋보이는 적 있나요? 아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8개월. 8개월이라고 합니다. 네. 8개월 아기를 두고 지금 어디에 갔다 오시는 건가요? 저요? 저 여행 갔잖아요. 8개월 아이는 지금 어디 갔다 가다? 제가 업고 있어요. 뒤에 안 보이게 있어요. 네, 뒤에 업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얘는 죽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1등을 차지한 샌프란시스코의 가족을 두고 한국으로 유학을 가는 중입니다. 제 나이 17살 하버드대를 갈 수도 있는데 제 머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라에 제 보낼 거 없는 제 능력을 바칠 거니 에이 제발 살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도 받아주세요. 질문할 게 없어요. 질문도 받아주세요. 하. 네, 네, 좋습니다. 질문 없나요? 어떻게 그 머리에서 유학을 갔죠? 몰라요. 그냥 답을 띡신으로 혹시 그러면 네, 배는 저희 어떻게 손을 들고 순서대로. 네. 집에 둘이 갔나요? 혹시 네. 혹시 나이가 많아 보이시면 어떻게 유학을 가실 거예요? 혹시 나 7살이다 봐. 그럼 자, 비난하는 말은 안 돼요. 배는 혹시 어떻게 다니셨죠? 저는 7살이니까 17살이요. 17살. 부모님이 학교에서 보내준 겁니까 유학을? 예. 학교가 공교가 저요. 네. 옛날에 중학생이랑 초등학생 때 종교 몇 등을 하셨나요? 뒤에서 1등 하십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 배 선장으로서 어쩔 수가 없네요. 이 배 선장으로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두 명에게만 구명조끼를 나랑 나가요. 근데 눈 감고 진짜 눈 감고 구명조끼를 안 하세요. 자, 하지만 사실은 말이죠. 저도 사실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저 선장 아니고 아니 앉으세요. 일로 와. 선장님도 죽었고요. 그래서 제가 구명조끼를 나눠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눈을 감으세요. 너 그냥 죽겠습니다. 눈을 감고 나 말고 이 사람을 꼭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집계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8개월 된 자식이 있는 어머님이셨습니다. 업고 있었죠? 두 번째 분은 유망한 야구 선수셨고요. 또 한 분은 공부를 엄청 잘하는 유망한 학생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요, 이제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5살 된 아기가 있는 여성분이었습니다. 네. 네. 할아버지는 아니고. 자, 첫 번째 8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는 분을 난 살리겠다. 손 들어주십시오. 자, 자기는 안 돼요. 자기는 안 돼요. 자, 두 번째, 야구 선수를 살리겠다. 네, 세 번째, 유망한 학생을 살리겠다. 자, 마지막 5살 난 어머니를 살리겠다. 네, 손 내주십시오. 아이를 죽었어. 자,
모두들 고개를 들어주세요. 엄마를 시키는 네,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들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면 나 아니에요. 이렇게 들면. 선장인 척하던 이 승객은 구명조끼 2개를 입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정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머리를 내리고 있을 때 몰래 탈출했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살고 여러분 4명은 죽고 말았어요. 나가자. 네, 앉아주세요. 네, 자, 의견이 적절한지 판단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뱃속에서 탈출하지 못했던 그 승객들처럼 고난을 당하고 맙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적절한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아시겠나요? 네, 다 이해됩니까? 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누가 살았죠? 뚱뚱할 때는 뚱뚱해서 2개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누가 살았어요? 저원